안녕하세요. 핫쌤 수학입니다. 22년도 3월에 시행한 모의고사 같이 풀이해 볼게요.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수가 같은 동량끼리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간단하게 개수만 쓰고 계산을 해 줍시다. 마이너스라는 거 유의하시고 마이너스 2 빼기 1은 마이너스 3, 여기는 2. 순서대로 찾으면은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5C의 3은 5개에서 2개를 고르는 것과 같죠. 2개를 순서대로 고르고 다시 순서를 없애줍니다. 5P의 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죠. 따라서 60. 합성함수 지도.f이죠. 정의역과 가까운 함수부터 구해줍니다. 2가 f 타고 3이죠. 그럼 다시 3은 g를 타고 5가 됩니다. 평행한 직선이므로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르죠. 구하고 싶은 식을 이렇게 둡니다. k는 상수. 이 식에서 2,3을 대입을 합시다. 6 더하기 6 더하기 k는 0, k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이렇게 나오고 y절편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y는 6이 나오죠. 주어진 식을 표준꼴로 바꿔서 기울기를 찾아도 됩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k. 이렇게 표준꼴로 바꾼 다음에 식을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문제마다 조금 더 편리한 식을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도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특히 평행 조건, 수직이 조건이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표준꼴로 표현된 경우에도 기억을 해두세요. 수직이 조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다르다. 분모를 실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켤레 복소수를 곱합시다. 2-i의 켤레 복소수는 2 플러스 i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합니다. 4-i 제곱이므로 5가 될 것이고 실수 부분은 2a의 마이너스 3이죠. 2a의 3i 제곱은 마이너스 3이므로 2a 마이너스 3. i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6i의 ai죠. 그래서 a 플러스 6의 i. 부분은 5분의 2a 마이너스 3. 허수 부분은 5분의 a 플러스 6. 합이 3이므로 5분의 3a 더하기 3이 3. 3a 더하기 3은 15. a는 4. 경우의 수는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해봅시다. 짝수는 이웃하면 안되죠. 그러면 홀수를 먼저 깔아주고 짝수는 요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절대 이웃할 일이 없게 되겠죠. 홀수 세 가지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만큼이고 그때마다 홀수가 결정될 때마다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두 개를 택해주면 됩니다. 3팩은 6이고 4p는 4 곱하기 3이죠.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A, B가 3대 1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써주세요. A 먼저 A 좌표, B 좌표를 쓸게요. A는 A, 0, B는 2,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이 순서 그대로 A 밑에 3을 적고 B 밑에는 1을 적어주세요.
3에서 시작을 하면은 실수가 없죠. 자, x좌표는 내분점이므로 일단 두 개를 더합니다. 3과 1을 더한 다음에 x좌표끼리 비교를 해봅시다. 3에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x자로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3 곱하기 2니까 6이고, 자, 1에서 또 왼쪽 대각선으로 1 곱하기 a, 내분점은 더하면 됩니다. 외분점은 빼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x좌표만 구하면 되네요. y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x좌표가 0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6이므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루트의 x끼리의 차는 8이죠. 8, 8, 64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4의 제곱 16이죠. 루트 80이므로 4 루트 5.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을 해봅시다. 통분을 하면 되겠죠. xy로 통분을 하면 x세제곱 또 yy 곱해서 y세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합과 곱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겠죠. 요런 거는 암기를 해 둡시다. 세제곱 마이너스에 3xy x 더하기 y.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을 하면 2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 또 루트 2, 8루트 2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루트 2.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을 써봅시다. 교점이 중근을 가져야 되죠. 즉 판별식이 제로죠.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 때 직선은 기울기 m에 한 점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수식화를 시켜주세요.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중근이라는 걸, 하나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같다라고 둡니다.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기 위해서 는 0으로 바꿔줍시다. x제곱 플러스에 1-mx 4-m은 0. 자, 여기서 판별식을 구해볼까요? 판별식은 1 빼기 m의 제곱, m 빼기 1의 제곱과 같죠. 마이너스 4에 4 마이너스 m. 이게 판별식이고, 이 식을 풀면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5는 0.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모양이죠. m 플러스 5, m 마이너스 3은 0. m은 양수이니까 m은 3이 되겠습니다. 한 점을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해줍시다. x1을 넣으면 여기는 사라지죠.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a, a 더하기 2. 2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주어진 무리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죠. 우선에 이 함수의 기준점 마이너스 1,1이죠. 시작점 마이너스 1,1이고 무리함수의 모양은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y 앞에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사분면 방향이죠. 사사분면 방향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시작점을 찍어주고 마이너스 1,1이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따라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될 것이고 치역은 여기 아래쪽이죠. 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x가 0일 때 y도 0이죠.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게 되겠죠. 실수계수 방정식에서는 한 근이 허근이라면 반드시 다른 근은 켤레근을 가져야 됩니다. 2분의 b-i가 반드시 근이에요. 자,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봅시다. 두 개의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i 플러스 i는 없어지니까 b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b가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은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두 근을 곱하면은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므로 4분의 b제곱 플러스 1이죠. 근과 기수와의 관계에서는 1분의 b죠. 그래서 b가 되고, 이걸 두 번째 식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식에서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므로 b가 구해지죠. 4를 곱해봅시다. b제곱 더하기 4는 4b,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 자, 중근이 나오죠. b-2의 제곱이 0이므로 b는 2. a 값은 마이너스 b이므로 a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4.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꼭 기억합시다. A 합집합 x가 a이므로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또 x와 b가 서로소니까 x는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죠. 결국 x는 a이면서 또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즉 x가 a 차집합 b의 부분집합이죠. 자, a 차집합 b는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는 제외하면 되겠죠. a 차집합 b는 6의 배수 중에서 12의 배수를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죠. 남은 거는 6, 18, 30, 42. 즉 x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2의 4제곱. 역함수가 존재하므로 f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자, 여기서 짝수인데 여기도 짝수죠. 따라서 f1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f1은 2 또는 4가 돼야 되는데 f1이 2라면은 f3은 5가 되어서 만족하죠. 만일에 f1이 4라면은 f3도 4가 되어서 1대1의 위배가 되죠. 자, 그래서 f1과 3이 고정이 됩니다. f1은 2가 될 것이고 f3은 5로 또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자, f 인버스도 1대1이 돼야 되죠. 자, 요 방향으로 가는 게 f 인버스죠. 1, 3을 제외하고 2나 4나 5 중에서 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2와 4와 5 중에서 조합을 만족을 하는 거는 4 빼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f 인버스 1은 4가 될 것이고 f 인버스 3이 2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남은 거는 자동적으로 4와 5가 연결이 됩니다. f4는 1이 되고 f 인버스 4는 5가 되죠. ky와의 거리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5 이 사이에 존재하면 되죠. 그래서 x는 k 마이너스 5에서 k 플러스 5 이렇게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고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합시다.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3 0보다 큰 쪽이죠. 마이너스 3, 4 여기에서 큰 쪽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요 범위가 되죠. 우선에 알고 있는 범위부터 수직선상에 나타내고 자, 여기는 고정이죠. k-5에서 k 플러스 5는 조건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자, 정수의 합이 7이니까 정수를 한번 적어봅시다. 4 옆으로는 5, 6, 7 자, 이런 정수들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3 옆으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이런 정수들이 있습니다. 합이 7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5가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은 절대 합을 7을 못 만들어내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k 플러스 5가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합이 7이 되는 가능한 조건을 찾아봅시다.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갔다 5가 되기 때문에 7을 못 만들겠죠. 만일에 여기에 k 플러스 5가 왔다면 5 더하기 6이 11이니까 11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면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와 6 k 플러스 5가 6이 되고 k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값. 주어진 식에서 x 이퀄 1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건 바로 보이죠.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x제곱에 x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k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게 되죠.
따라서 x는 1이 되거나 x제곱이 꼴 k.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실수는 하나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k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k가 양수라고 한다라면은 실근을 3개 갖기 때문에 모순이죠. 자, 그래서 이 실근 알파가 1이 되거나 베타가 1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조건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베타라는 조건이 있어요. 만일에 알파가 1이라면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또 실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네요. 따라서 베타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근이 알파와 감마죠. 이 알파와 감마가 x제곱 이꼴 k의 근이 되겠네요. 알파 제곱은 베타 자리 1을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감마의 제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므로 진리집합 p는 전체 집합이 돼야 되죠. 실수 전체가 돼야 됩니다. 2차 부등식에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 되어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판별식이 음수가 되어서 x축 위로 붕 떠 있으면 되죠. 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 이꼴 0.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는데 짝수 차이므로 4분의 d로 구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합시다. 낙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낙 q는 범위를 바꿔서 0보다 크다의 범위로 바꾸면 되죠. 그때 진리집합을 q여집합이라고 한다면 p가 q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런데 p는 실수 전체 집합이므로 q여집합도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 여기도 절대부등식의 조건을 구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고, 여기도 짝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순서상 a, b의 개수이므로 a의 정수의 개수는 3개고 여기는 5개죠. 따라서 3 곱하기 5는 15. 일반적인 유리함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점근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런 유리함수 쌍곡선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y는 2, y는 마이너스 2. 자, 이 2나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아니라면은 항상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 점근선을 만 1이라고 했다라면 유리함수와 이 점근선 1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절대값 그래프가 y꼴 2와 만나는 경우는 y꼴 2와 만나거나 y꼴 마이너스 2와 만나는 경우겠죠. 한 점에서만 만났다라는 것은 2나 마이너스 2 중에서 점근선이 되었다는 소리겠죠. 주어진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x는 0, y는 b죠. 따라서 b는 2가 되거나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표준꼴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역함수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점근선의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a는 그대로 고정을 하고 점근선의 순서를 0,b에서 b,0으로 바꿔봅시다. x-b분의 a 더하기 0이 되겠죠. 0은 써줄 필요는 없고. 자, 그런데 f 인버스 2의 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x = b라는 이 점근선에서 b는 절대로 2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예요. 자, 따라서 f 인버스와 fx가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 조건에 넣어 봅시다. x자리 2를 넣어서 4분의 a는 2분의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a를 풀면은 12가 나올 것이고, fx는 x분의 12 마이너스 2가 되죠. 구하고 싶은 값은 f8이고 f8은 마이너스 2분의 1. 실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자, 이런 식의 쌍곡선이 되고, 여기에서 절대값 그래프는 x축 아랫부분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다시 x축 위로 대칭 이동을 하면 되죠. 자, 여기 y = 2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지우고 요렇게 x축 대칭 이동, 여기를 지우고 요렇게 실제로 y는 2라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k 이하의 자연수 m의 약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비차집합 a가 4와 7이죠. 4와 7은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a와 b의 여집합은 비차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2개, 요게 7개여서 전체 집합의 개수는 총 9개가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이 집합은 드모르간을 쓰면은 a 여집합,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이죠. 비차집합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차집합 a와 여집합을 합하면은 전체가 돼야 되는데 2개와 7개니까 9개가 되고, u는 1부터 9까지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죠.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 여기 바깥이 됩니다. 자,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은 a의 원소의 합이랑 b의 원소의 합이 같다라고 했죠. 지금 4 더하기 7이 1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의 합도 11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합이 11이 돼야 돼요. 자, 이쪽은 공통 부분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그리고 a는 4와 7을 절대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4와 7을 약수로 갖는 집합은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8은 안 될 것이고 4와 7도 당연히 안 되고, 원소의 합이 최소 11 이상은 돼야 되므로 5, 3, 2, 1 이런 것들도 다 제외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6 아니면 9가 돼야 돼요. 6의 약수 아니면 9의 약수죠. 6의 약수라면 1, 2, 3, 6이 되겠죠. 만일 또 a가 9의 약수라면 1, 3, 9. 네, 여기서 1, 3, 9는 합 11을 절대 못 만들죠. 여기에서 2 더하기 3 더하기 6이 11이 되므로 이 조건으로 쓰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a 집합이 1, 2, 3, 6이에요. 여기가 2, 3, 6이 되어서 11이고 공통 부분을 1을 넣어주면은 원소의 합이 같아지겠죠. 자, 그럼 남은 부분은 구하고 싶은 남은 부분이 5, 8, 9가 되겠죠. 구하고 싶은 것은 합이 되니까 22가 나옵니다. 자, 먼저 직선 L1과 L2는 수직인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개수끼리 곱해서 더해봅시다. 2 곱하기 1 더하기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이 값이 제로이므로 확실히 수직이죠. 자, 그리고 삼각형 ABC가 직각이 되므로 외심은 빗변에 중점이 있겠죠. 그 사실까지 같이 확인을 합시다. x선을 연립하면 교점은 0,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x절편을 각각 구하면 L1은 y에 0을 넣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0가 나올 것이고, c의 좌표는 4,0이 되죠. 자, 이렇게 좌표를 구해놓고 문제를 이제 구체화시켜 봅시다. 자, Q는 외접원 위에 있고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중선 PM 또 다른 중선들 요것들의 교점을 Q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것을 무게중심이라고 둘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삼각형 PBC는 ABC 넓이의 3배라고 했죠. 자, 그런데 무게중심의 특징상 요 QBC의 넓이는 PBC의 3분의 1이죠. 즉, 요 QBC와 ABC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BC의 길이는 공통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소선을 그었을 때 요 높이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Q의 Y 좌표도 2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ABC는 직각삼각형이 되므로 BC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AQ는 원의 지름이 될 것이고 중점을 지나고 있으므로 결국은 PQMA는 모두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의 특징상 2대1로 내분을 하죠. 여기가 2대1이고 또 여기는 또 길이가 같으니까 1대1이죠. 그림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P가 있으면은 여기에 M이 있고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가 3대 1이 되는 거죠. P는 AM을 이렇게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죠. A는 0,-2고 M의 좌표는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3,0가 되죠. 외분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4대 3이라고 적어 봅시다. 자, 시작은 4에서 시작을 해서 외분이기 때문에 4 빼기 3이 되죠. x끼리 먼저 대각선으로 곱해 봅시다. 4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0 요거 콤마 또 4 마이너스 3분의 이제 y끼리 4 곱하기 0 0고 마이너스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따라서 P의 좌표는 6,6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합을 구하라고 했죠. 6 더하기 6은 12. 따라서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밑변이 서로 같고 넓이가 1대 3이죠. 높이가 2니까 여기는 6이 돼야 돼요. 따라서 P는 A,6이라고 둘 수 있고 Q는 삼각형의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1,2가 돼요. 그럼 A 값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P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Q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방정식에 대입을 합시다. 중심이 2분의 3,0이라는 거 알고 있고 반지름은 2분의 5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방정식에 무게중심을 대입을 해서 A 이꼴 6이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A에서 시작해서 X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 P의 위치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를 fx라고 했어요. 이런 네모칸 문제는 힌트들을 잘 확인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확인할 것은 FA를 B라고 두고 FB는 32분의 9라고 뒀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해결할 거는 F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밑변이 1로 고정이므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P는 CD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은 이게 높이가 최대가 되겠죠. 자,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게요. 자, 수선을 내리고 여기가 정육각형이니까 60도가 되죠. 요 길이는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전체 높이는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최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루트 3. 따라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가에 들어갈 값은 2분의 루트 3. 움직인 거리가 B이고 지금 B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기 때문에 Q의 위치는 이 1보다 작은 이쯤에 Q가 위치하게 됩니다.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가 16분의 9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가 16분의 9가 되고 여기 움직인 거리만큼이 B가 되고 여기 각도는 60도가 됩니다.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는 16분의 9에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8분의 3 루트 3. 넓이가 8분의 3 루트 3이니까 밑변이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높이는 4분의 3 루트 3이 나와야 되죠. 자, A가 0과 5 사이 거리라고 했을 때 움직인 거리 A를 구해 봅시다. 높이가 4분의 3 루트 3이므로 요 정도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A가 0부터 5까지니까 요 위치랑 요 위치, 여기에서의 높이가 4분의 3 루트 3이 되어서 넓이가 8분의 3 루트 3을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돼요. 움직인 거리는 1 더하기 요 거리만큼 하든지 또는 요렇게 2에서 요 부분을 빼도 되겠죠. 요 거리를 구해서 빼도록 합시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또 요 부분이 또 금방 구해지죠. 여기가 60도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요 부분이 4분의 루트 3이죠. 자, 따라서 구하고 싶은 여기 거리 x는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구하고 싶은 거리는 2에서 2분의 1을 빼서 2분의 3이 돼요. 자, 요까지 위치가 2분의 3이죠. 자, 그런데 요 위치에 와도 넓이는 똑같아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5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2분의 3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7이 되네요.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2분의 3 또는 2분의 7. 실수의 곱이니까 4분의 21이 되죠. 따라서 이제 PQR이 각각 이렇게 나오고 주어진 값에 대입을 하면은 3분의 28이 나옵니다. 합집합이 10이고 A는 원소 10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B는 10을 가져야 되죠. A가 10이 되거나 A 플러스 2가 10이 돼야 되는데 A가 10이 된다면 A 플러스 2가 12가 되어서 조건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10이 돼야 돼요. 즉 A는 8. 5,4에서 y = x 대칭은 순서를 바꾸면 되죠. 4,5로 다시 y축으로 1만큼이니까 x는 그대로 y좌표를 1만큼 6이 되죠. 요게 a, b. 우선에 식을 날릴 수 있는 게 x는 2, 또 여기 x는 0, 요걸 대입하면 되겠죠. 먼저 x에 0을 대입을 해 봅시다. 0을 대입하면은 여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8은 0 여기 날리고 여기도 날라가고 마이너스 2b, b는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x에 2를 넣어 봅시다. 여기가 날라가고 그럼 8은 여기도 날리고 x에 2를 넣어서 2c, c는 4. A는 좌변의 이차항이 2x 제곱이니까 A도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합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가 중심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죠. 2, 4분면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R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문자 하나를 구하면 되니까. 요 중심이 2차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R, R을 대입. Y 자리에는 R을 놓고 X 자리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 예, 날려주고 그럼 R 제곱이 1이 나오죠. 네, R은 양수니까 반지름이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1이죠. 원방 정식의 표준꼴로 바꿔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반지름 1. 자, 여기에서 전개를 시켜주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A는 2, 또 B는 마이너스 2, C는 1. 세 개를 합하면은 1. 2차 함수가 나오면 일단 표준꼴로 바꿔놓읍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4 이렇게 해놓고 3을 해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찾아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고 보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죠.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계속 올라가는 구간 또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구간,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런데 x가 a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올라가는 구간, 요 구간을 말하는 거죠. 만일에 a가 2라면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여기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구간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자, a가 여기 있다라고 봅시다. 당연히 a는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죠.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때의 지역은 여기 fa죠.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a-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한 문자로 바꿔줘야지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할 거는 a-b인데 b를 fa로 바꿔주면 fa는 다시 여기 fa에 넣어줍시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의 a니까 5a 마이너스 3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꼴로 바꿔줍시다. 자,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의 반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를 더하고 빼고 원래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죠. 마이너 a 마이너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3을 계산해주면은 플러스 4분의 13이 되겠죠. 지금 a의 범위는 당연히 2 이상인 범위에서 찾는 겁니다. 자, 따라서 꼭지점 2분의 5에서 최대값 4분의 13을 가지게 되겠죠. 즉 a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13. 지금 요게 P분의 Q죠. P와 Q는 서로 소가 맞고 그러므로 4 더하기 13. 원 C는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R이죠. 자, 그리고 C'은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어요.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똑같고 중심이 옮겨가겠죠. 1에서 플러스 A만큼 0에서 B만큼 반지름 R로서 똑같다 맞죠. 그리고 C'이 원C의 중심을 지나니까 원C도 C'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원이 직선에 접한다라고 했죠. 접한다라는 게 나올 때는 항상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립니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A, B, R의 값인데 여기서 R은 쉽게 구해지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1,0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R을 구하면 되고 이제 미지수 A와 B는 여기에서 요거 두 개는 반지름 R로서 길이가 같고 또 90도로 서로 같죠. 그러면은 요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게 될 것이고 평행 사변형이 되죠. 따라서 AA-와 직선도 서로 평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AA-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으로 식을 하나 구하면 되고 자, 또 요 점이 1 플러스 A, B가 이 원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먼저 R을 구해봅시다. 여기 1,0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 거리 R은 분모에 루트를 씌우고 4, 4, 16 더하기 3의 제곱 9분의 절대값 붙여서 4 곱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21. 5분의 25니까 반지름 R은 5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A와 B에 관한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 1 플러스 A, B를 요 원방정식에 넣어주면 되겠죠. 원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R 제곱 25.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5.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다른 조건은 직선 AA 다시가 또 직선과 평행해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3분의 4죠. 자, 이걸 활용해 봅시다. 직선 AA 다시의 기울기는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즉 A분의 B 마이너스 제로 B죠. 요게 기울기 3분의 4. 자, 따라서 여기에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B가 3분의 4A라는 거를 일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3분의 4A 전체 제곱이 25인데 요거는 9분의 16 더하기 9니까 9분의 25A 제곱이 25. 요렇게 날리면 A 제곱은 9. A와 B가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A는 3, B는 4. 구할 것은 3개의 합이죠. 3, 4, 5. 여기 각 영역에 적혀있는 숫자를 이렇게 A, B, C, D라고 해봅시다. 자, 가하 조건에서 정삼각형이 적혀있는 수, 즉 A가 4개 중에 가장 큰 수가 된다라는 거고, 나에서는 인접한 것끼리는 같은 수를 가지면 안 되죠. 그 말은 인접하지 않는 여기 B와 D는 서로 같은 수가 되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네요. B와 D가 다른 수든지 아니면 B와 D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B와 D가 다른 경우라면은 요 네 가지 수가 모두 다른 수니까 4개의 수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고 4개를 선택을 해버리면은 A, B, C, D 중에 가장 큰 수는 A로 딱 고정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남은 3개를 가지고 순서대로 배열을 시켜주면 되겠죠. 6C의 4는 6C의 2와 같고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개. 따라서 15 곱하기 6은 90. 자, 또 B와 D가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수가 필요하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A, B, 뭐 C가 있다. D는 같으니까 가장 큰 수는 A로 딱 고정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남은 수는 2개니까 2개의 순서만큼 주면 되겠죠. 6C의 3은 6, 5, 4 나누기 3팩 3, 2, 1. 그래서 20 가지고 따라서 구하는 거는 20 곱하기 2니까 40. 90 더하기 40은 130.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올 경우에는 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수를 고려를 해보고 가하 조건에서 나눗셈 정리를 바로 쓰세요. 항상 목과 나머지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되죠. 나누었더니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요거 g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더라. 여기서 나머지는 나눠준 거의 차수보다 작아야 되죠. 자, 만일에 여기 gx가 2차라고 한다라면은 2차의 제곱이니까 4차죠. 나머지는 4차인데 여기 나눠준 수가 2차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모순이겠죠. 따라서 gx가 될 수 있는 거는 1차 아니면은 이제 상수인데, 또 만일에 gx가 상수가 되면은 나머지도 2차고 나눠준 수도 2차여서 이것도 모순이죠. 자, 그래서 gx는 1차가 될 수밖에 없고 요 나머지가 1차라는 거를 이용해서 gx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gx제곱이 x제곱 더하기 뭐시기가 되어야지 여기 x제곱이랑 없어져서 1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고차가 양수이니까 gx는 x 더하기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일단 또 f0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여기서 써봅시다. f0는 x에 0을 넣어주면은 여기 2g0 더하기 g0의 제곱 g0로 묶어낼 수가 있죠. 묶어내면은 2 더하기의 g의 제로. 근데 요 값이 0이 안 돼야 돼요. 따라서 g0의 조건이 절대 0은 되면 안 되고 동시에 여기 g0가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g 조건을 찾아 놓고 이제 f가 g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g로 묶어낼 수 있으면 좋으니까 fx를 전개를 시켜서 gx랑 나머지로 분리를 해 봅시다. 지금 x세제곱에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gx로 지금 묶어지죠. x 더하기 2에 더하기 gx 요놈의 gx.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확실히 이제 gx로 나눠 떨어졌어요. 결국은 이 부분이 gx로 나눠 떨어져야 되죠.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결국은 얘가 gx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f는 g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자, gx를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조건에도 만족을 하죠. 따라서 gx는 x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고 fx는 여기 gx 자리에 x 더하기 1을 놓고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그럼 x 더하기 1로 다 묶어낼 수가 있죠. x 더하기 1로 다 묶어내면은 남은 거는 x제곱에 더하기에 여기 2x 더하기 3 구하고 싶은 거는 f2가 되죠. 그러면은 3 곱하기에 4 더하기 4 더하기 3 8 더하기 3이니까 11 그래서 33 알파가 요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는 F알파, G알파가 모두 1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1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 알파가 B의 원소죠. 자, 그래서 요 알파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요. F알파도 1이고 G알파도 반드시 1이라는 조건이죠. 자, 그런데 베타는 B의 원소가 아니에요. B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1을 만족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1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F 베타만 1이 되는 경우, 자, 또는 지금 요거는 고정이에요. F 알파와 G 알파가 1이라는 거는 고정이고 두 번째 경우는 G 베타만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집합 A의 원소가 알파 베타란 소리는 fx는 1 그리고 gx는 1 요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다라면 알파 베타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g 알파가 1이라는 소리는 gx는 1의 방정식의 근이 중근 알파를 갖는다라는 거고 여기 f는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겠죠. 요 그 경우에는 fx 이퀄 1이 중근 알파 얘는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베타 더하기 3이 B의 원소니까 F의 베타 더하기 3이랑 G의 베타 더하기 3이 같더라는 조건을 별표라고 하고 1번과 별을 연립해서 조건을 찾고 또 2번과 별을 연립해서 조건을 찾아보면 됩니다. 먼저 1번 유형부터 해결해 봅시다. F는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최고차가 2죠. 그럼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을 해야지 알파 베타 넣었을 때 1이 나오겠죠. 그리고 gx는 최고차가 1이고 중근 알파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별식에 한번 넣어 봅시다. f의 베타 더하기 3은 2 곱하기에 베타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 또 베타 더하기 3 빼기 베타 하면은 3이 될 것이고 더하기 1 요 놈이랑 g의 베타 더하기 3은 베타 더하기 3 마이너 알파의 제곱
더하기 1. 요 놈은 없애주면은 일단 여기를 잠깐 A라고 치환하고 해결해 봅시다. A제곱 2, 3은 6, 마이너스 6A가 0이죠. 자, 그래서 A가 0 또는 A가 6이 나와야 되네요. 즉, 베타 더하기 3 빼기 알파가 0이 되던지 또는 베타 더하기 3 빼기 알파가 6인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되는 조건. 자, 그럼 요 조건을 찾고 지금 문제에서 fx equal k, gx equal k가 서로 다른 식은 3개를 가져야 되죠.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y는 1가의 그 교점을 구하면은 f는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거고 알파는 중근을 가졌죠. 지금 문제에서 f와 g의 교점이 3개가 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날 때 요렇게 지나면은 얘를 K라고 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요렇게 교점이 3개가 되겠죠. 그럼 그때 여기 쪽을 베타 더하기 3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또 요거 좌표, 여기랑 여기 2개를 더 찾아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2차 함수는 요 축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 되니까 거리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 g는 알파가 x 이퀄 알파가 대칭축이죠. 여기가 3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3이고 여기가 또 3이니까 요 위치는 알파에서 왼쪽으로 3이죠. 자, 그리고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베타 마이너스 6. 또는 여기가 3이고 3이니까 요만큼이 6이죠. 그래서 베타에서 왼쪽으로 6. 또 여기도 3이니까 요 위치는 알파에서 왼쪽으로 6. 베타 마이너스 9. 요렇게 실근 3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세 실근의 합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 실근의 합을 구해보면은 요게 10인데 3베타 더하기 12가 10이니까 3베타가 24. 그러면 베타는 8. 알파는 5. 여기 K 값은 여기 11이나 여기 2나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G11로 구해보면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11 마이너스 알파 5의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37. 실제로 G 마이너스 1을 넣거나 F에 2를 넣어도 똑같이 37이 나오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5 더하기 8 더하기 37. 자, 그래서 50. 문제 조건에 모두 맞죠. 자, 실제로 두 번째 유형에서 중근 서로 다른 두 근으로 식을 만들고 별표식에 대입을 해주면은 똑같이 여기를 치환해서 정리를 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모두 음수가 나와서 베타가 더 크다는 사실의 모순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해당 상황이었고 앞에서 구한 값으로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